미국에서는요, 취업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양식에 당신이 하는 일이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죠 라는 문항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증빙해 주지 않으면 널 안 뽑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어떤 직업군이 제일 먼저 대체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요, 직업들은 거의 대부분 대체가 될 것입니다. AI의 발전 속도는 인터넷의 발달 속도에 비해서 한 10배 가까이 빠른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서 이런 발표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요. 구글 검색 엔진에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했던 것이 1억 명의 검색 건수까지 기록되는 데 걸리는 기간에 비해서 구글의 제미나이에 사람들이 이런 것들 좀 알아봐줘 라고 검색한 것이 1억 검색량이 달성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게 바로 AI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AI는요, 앞으로 발전 속도가 좀 더 광범위해지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웹의 시대나 앱의 시대나 우리가 그 시대의 발달상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방편은 화면상에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키보드 앞에 앉아서 화면에 무엇인가 넣어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무엇인가 쳐서 그렇게 해서 뭔가 편익을 누리는 것들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이 AI는 지금까지는 챗 GPT나 퍼플렉시티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마치 옛날에 검색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는 이제 내후년이 될 것 같긴 하는데요. 피지컬 AI라고 해서 AI가 이제 로봇에 탑재돼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우리를 서포트하고 단순히 우리가 궁금한 것들에 대한 대답,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액팅, 즉 실행해주는 것들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가기 초입입니다. 따라서 AI는 우리 삶의 부분적인 부분만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원천 기술이자 범용 기술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AI가 대체하지 못할 직업이 뭘까를 생각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AI는 대부분의 직업을 전부 다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어떤 직업군이 제일 먼저 대체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요, 루틴한 업무를 반복하는 직업들은 거의 대부분 대체가 될 것입니다. 루틴한 업무를 반복한다는 것은 1년 전에도 저는 똑같은 일을 했고요, 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해서 지금은 제가 나름대로 숙련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은 전부 다 대체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AI는 반복되고 공식화되고 예측 가능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훨씬 더 능수능란합니다. 아직까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추론 능력에 대해서는 AI가 좀 더 현실 세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은 그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업무들 중에는요, 어떻게 보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고임금 전문직이 하는 것도 사실 반복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들 하는 일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변수가 많을 뿐이지, 즉 복잡다기한 일일 뿐이지 반복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 병원 갔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죠. 병원 가서 의사 앞에서 우리가 다양한 징후들을 얘기합니다. 열도 좀 있고요, 왼쪽 옆구리도 좀 땡기고요, 목도 좀 칼칼하고 허리도 좀 아픈데요. 그러면 그 병증을 듣고 의사는 수백 가지 또는 수천 가지의 병명 중에서 몇 가지를 추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엑스레이도 한번 찍으시고요, 기본적으로 MRI도 한번 찍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죠. 그리고 다시 최종적으로 병명을 확진하기 전에 후보군을 또 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심전도 테스트 한번 받으시죠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다 검증해서 증거를 찾은 다음에 환자분 이번에는 어떤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징후에는 어떤 병증, 어떤 징후에는 어떤 병증, 이게 루틴화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다 패턴이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잡다기한 여러 변수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병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유능한
의사는 놓치는 거 없이 빠짐없이 확인한 다음에 혹시 임신 중이신가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라는 것들까지 다 물어봐서 진짜 빠짐없이 체크한 다음에 놓치지 않고 어떤 병입니다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인지라 아직까지 좀 미숙해서 제가 뭘 진단을 잘못해서 오진을 했네요. 이 경우는 감기가 아니라 뭡니다. 나중에 이렇게 확진을 달리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AI는 인간보다 훨씬 더 오류나 누락되는 것이 적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AI가 대체할 직업군이라는 건 그게 단순 반복되는 일이든 복잡다기한 반복되는 일이든 간에 루틴하게 공식화되어 있는 직업적인 일들은 전부 다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템플릿 형태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이 개발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도 그 회사 사이트라든가 어떤 앱을 이용했었을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처음 들어가 보는 앱이지만 이것저것 눌러서 다 사용하잖아요. 그 얘기는 개발단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루틴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고객들에게 이런 기능을 더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되니까 개발해줘요. 그러면 맨 상단에 여러 메뉴 중에 한 메뉴를 더 늘리고 그걸 클릭했을 때 그 밑에 탭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고객들이 뭘 눌렀을 땐 어떤 화면이 구현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도의 개발 역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정형화된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하다못해 누군가가 타이핑이라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개발 인력들도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루틴한 정형화된 개발 업무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바로 AI가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개발부서단 또는 개발 업무단의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발 인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 MS마저도 얼마 전에 구조조정 6,000명을 해고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그 6,000명 중에서 40% 가까운 인력이 개발자라는 사실을 밝혀가지고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던 바도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요, 베이커 앤 호트 테틀러라는 로펌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라는 것을 이미 만들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 로스가 하는 역할은 엔트리 레벨의 변호사가 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데요. 엔트리 레벨의 변호사들은 주로 바 이그잼, 즉 변호사 시험을 최종 합격한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그 시험을 응시해야 되는 로스쿨만 졸업한 정도의 변호사 사람들이 이제 업무를 보는 건데 어떤 업무냐? 이런 겁니다. 고객이 어느 로펌에 누군가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무작정 거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전화를 먼저 걸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혹시 그쪽 법률법인에서 이런 것도 해결해 줍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는 그 전화를 받아서 그걸 응대해 줘야 됩니다. 고객님 억울한 일을 당하셨네요. 고객님 같은 상황들이 저희 로펌에도 많이 의뢰가 됩니다. 근데 저희 로펌에 있는 대표 변호사 중에 누군가가 그쪽 분야에 아주 정통해 있고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면서 법률적인 지식도 일부 가지고 있으면서 세일즈 할 수 있는 역량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일즈만 잘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나름대로 대답을 해줘야지만 신뢰가 구축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법적 소양을 가지면서 전화 응대를 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트리 레벨의 변호사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굳이 적지 않은 시급을 줘야 되는 변호사들에게 부탁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충분히 구현 가능하거든요. 역시 변호사 업무도 어떤 법에 의거해서 어떤 판례에 의거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정례화하거나 정형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화한 AI 변호사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굳이 수십 명의 또는 수백 명의 엔트리 레벨의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인건비를 쏟아부을 필요 없이 AI 변호사 하나가 아마 동시에 상담할 수 있는 고객이 몇천 명일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비용 효율적인 관점에서 이미 법무법인에서도 이렇게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앨범을 한번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가수가 꿈이었던 적도 있고 대학가요제도 나가볼까 했다가 뒤늦게 저도 꿈을 한번 실현해보자 해서 욕심을 부려봤는데요. 그때 저한테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교수님 굳이 작곡가들하고 같이 작업하지 마시고요. AI가 요즘 작곡 다 해줍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창의적인 곡을 런칭하실 게 아니라
아니라면, 그걸 앨범에 수록하실 게 아니라면 코드라는 게 어느 정도 정례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락 음악이라든가 발라드 음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대충 그 다음 어디쯤에 클라이막스가 있고 후렴 부분은 반복되고, 우리 이런 것들이 좀 예측 가능한 부분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학습이 가능한 범주가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류의 노래는 AI가 나름의 변곡을 해서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요즘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영상, 미디어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친구들로부터 지브리 이미지를 바탕으로 저를 묘사했던 그런 이미지 컷들을 몇 개 받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스타일이 정형화되다 보니까 금방 모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는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크리에이티브를 전달해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형화된 예측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전달하거나 소구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들이라면 굳이 예술가들의 직접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만으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 이미 11개 도시에서 무인 택시가 운행 중에 있고요. 올해는 무인 택시 운행 가능한 도시를 50개 도시로 늘리겠다는 게 중국의 목표입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 무인 택시 운행 도시를 대규모로 빠르게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앞으로 본격화될 전 세계의 무인 택시 시장에서 본인들이 선점을 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서 중동 또는 중앙아시아에서도 택시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쿠웨이트, UAE 이렇게 높은 소득을 거두고 있는 중동 국가의 그 현지 원주민들이 택시 드라이버로 종사하지 않습니다. 저도 두바이 출장이나 아니면 카타르 출장들 많이 가봤는데요, 그럴 때 그곳에서 택시를 타면요, 그 택시 드라이버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근의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저소득 국가의 국민들이 와서 택시 드라이버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파키스탄 분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바로 저임금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소득 국가에 와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임금 외국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되다 보니까 해당 국가에선 이게 또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인 택시 시장이 열린다? 그렇다면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 잔뜩 받아주느니 차라리 무인 택시 이용하는 게 치안이나 안보 상황에서도 훨씬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인 택시 시장이 본격화됐었을 때 여기에서도 적지 않은 기회 요인이 있는데요, 중국은 바로 그 시장에서 본인들이 선두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미국도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테슬라에서 무인 택시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미국도 이제 무인 택시 시장이 경쟁 구도로 바뀌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이 시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도 AI가 대표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인 운수업을 대체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 지금도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력서, 우리가 취업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양식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동안 잘했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해 보시죠. 뭐 아니면 당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써보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빈칸을 채워야 지원 서류가 작성돼서 이렇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미국에서는요, 당신이 하는 일이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죠 라는 문항이 생겼습니다. 제가 귀사에 입사해서 하게 될 일들이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AI가 못합니다. 이거를 증빙해 주지 않으면 널 안 뽑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직군에서 이 질문 문항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업종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거나 상관없이 AI가 일정 수준 이상의 대체가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이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강연이나 세미나를 참석하다 보면 어머니 뻘 되는 또는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아마 본인들보다는 자녀분들 걱정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추상적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 중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해 주신 적이 많습니다. 정호야, 좋은 대학만 나오면 나머진 잘 풀려, 걱정하지 말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빡세게 공부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주셨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만 가면
그래서 쉽게 말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이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해서 일정 등수 안에만 들면 그 다음부터는 순탄대로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 건데, 제 윗세대는 분명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세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부터는 이제 꼭 그렇지 않은 세대가 됐고요. 제 밑에 세대는 이제 좋은 대학 나왔다고 아무것도 개런티 되지 않는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자, 무슨 소리냐? 이제는 좋은 대학 나오기 위해서 100m 전력 질주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해서, 그래서 순위권 안에 들었다 해서 남은 인생이 개런티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인생이 어떻게 됐다? 구간마다 100m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배웠던 걸로 취업해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해서 사회활동했는데 세상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변화된 세상에서 나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배우거나 아니면 뭔가를 또 적응하기 위한 또 100m 전력 질주를 또 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가지고 또 몇 년 살다가 또 세상이 또 바뀌어서 또 다른 형태의 100m 전력 질주를 열심히 해서 또 성과를 냈다라고 인증받아서 또 그걸 바탕으로 몇 년을 또 살아가는, 어찌 보면 전력 질주를 구간마다 또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AI 시대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의 궁극적인 미래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AI가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경계감을 가져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하고 무분별하게 AI가 계속 발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뭔가 잠깐씩 제동이 걸리는 시점은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더 편리한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또 아니면 더 효율적인 무언가를 제공해준다, 이것은 돈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일을 넋놓고 보고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개선해서 빠르게 시장에 런칭을 하면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치에 따라서 아마 AI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공동 연구하는 많은 학자분들에게, 이쪽 분야 학자분들에게 여쭤봤더니요, 3위권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압도적인 1등은 미국, 그 다음에 압도적인 2등은 중국인데 3위 그룹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그 다음에 한국, 싱가포르,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 3위권 국가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목표는 1등이나 2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3위권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인 1등, 3위가 되는 게 목표로 하는 게 가장 현실성 있는 실현 가능한 목표다, 이렇게들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사실 미진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AI를 계속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는 것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 완화라는 것은 기존의 그 산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